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 8시부터 10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그날마다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식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양시장이 또 한 번 파란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급등과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이번 주 시장이 참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장 이후에는 벌써 또 새로운 달이죠. 5월 시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금 5월 시장에서 계좌를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배트맨과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고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해답까지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 궁금증들 언제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자주 활용하시는 메신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또 궁금증들 접수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정재훈 혹은 샘플러스 이성배, 샘플러스 박정식 검색하신 다음에 금요일 오늘 배트맨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배트맨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밖에 비는 좀 그쳤어요, 그렇죠? 네. 쌀쌀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니트 잘 챙겨 입고 오셨는데 비는 그쳤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하락은 멈추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께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시장이 참 지랄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뭐 내려갈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알고 있었다라는 뭐 어쩔 수가 없었고요. 일단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뭐 알고 계셨다는 뭐 분은 빼고 뭐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시장, 그렇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뭐 조정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2200선을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마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주말을 다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기대감이 없고 약간 불안한 심리가 남아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악재는 뭐 GDP의 이 마이너스 성장률, 그 밖에 뭐 환율의 뭐 강달러 현상,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투심에 악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외인들의 현선물 시장의 매도세,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이 기관들의 매도세까지 지속되어져 오다 보니까는 이 같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2160선을 이제 조금 바라봅니다.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이제 더 나왔을 때는 이 2160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160선을 좀 지지하고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뭐 재차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분명 좀 추가적인 하락을 또 염두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뭐 5월 달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국 이머징 마켓 MSCI 편입이 또 있고요. 또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긍정적인 호재를 찾기가 분명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 국내 경기에 대한 이 개선 여지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반등을 모색할 만한 뭐 이런 모멘텀을 찾아내기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이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매매를 한번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 뭐 이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뭐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뭐 이렇게 빠질 거를 알고 계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못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분명히 못 간다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못 간다 확실히 이야기해 드렸고 정확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월요일도 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도 빠져요. 이제 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이슈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게 잘 되면 반등력이 살짝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핵심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4월 비제조업, 제조업 PMI가 같이 발표납니다. 낮에. 그러면 뭐예요? 중국 제조업 PMI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면 화요일 날부터 반등의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자, 역으로 봤을 때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안 좋게 나오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삐걱거려. 그럼 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의 변곡은 화요일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월요일장까지는 조금 조정력을 열어두고 보시고 화요일 날 현재 제가 중국의 제조업 PMI, 중국의 경기지표,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반등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뭐 사실 지난주에도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좀 느끼셨겠지만 쌍봉을 좀 만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뭐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은 좀 많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박스로 일단 생각을 해 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캔들에 대한 쌍봉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1선에 대한 쌍봉까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121선 자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은 좀 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만약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박정식 전문위원처럼 말씀대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서 살까 그 고민을 다음 주에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도 약간의 조정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 장세에서 과연 어떤 시장 이슈에 미리미리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살펴볼 시장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타결이 임박했는지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30일에 스티븐 무누치ൻ 부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가 중국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세 분의 이야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것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금년산에서 80조 원대 구리 광산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코스피 시장 상한가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다 광산 관련주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과연
어떤 소문인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무역 협상이 좀 막바지까지 거의 왔는데 이제 타결이 임박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들은 먼저 뭐 박정식 전문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30일 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터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제 논의하러 방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증시가 살짝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시기를 잘 보는데 문제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긍정적이니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제가 중국 제조업 PMI를 예를 들었지만 유로존 GDP도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기 지표랑 요 이슈를 좀 같이 놓고 화요일 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달이죠. 5월 8일 날 류오 부총리가 다시 미국 워싱턴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잘 협상이 되면은 이제 2주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만약에 빨리 열린다. 그러면 뭐 5월 말 정도, 좀 느리게 열린다. 그러면 한 6월 초 정도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5월 8일 날 마지막 협상을 거치고 나서 열린다면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잘 되고 있는데 이미 유럽과의 또 무역 전쟁을 살짝 벌이고 있고 일본과도 협상을 또 벌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지표는 지속적으로 둔화 여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증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상승력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조정의 폭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국 대표단이 이제 다음 주 30일 날 이 방문 예정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백악관으로 이제 방미하는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 타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 막바지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뭐 시장 개방 뭐 이 부분도 사실 이 시진핑이 굉장히 좀 양보안을 내놓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타결을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이 국영 석유 국가 이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9월 이후에 이 미 원유를 수입하지 않던 이런 기업들도 재차 뭐 수입을 하게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5월 달에 대해서 이 합의안의 서명은 어쩌면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그 밖에 뭐 이 중국이 대미 수입 규모를 얼만큼 하느냐, 그 밖에 뭐 중국이 이 미국의 직접 재산권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느냐에 대한 이 논의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결과가 좀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 시장을 재해석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타결점을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키워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보호무역이라는 키워드인데 실제로 이 트럼프가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출범한 이후에 중국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수지의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보호무역에 대한 이 긴장감은 늦출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 무역 분쟁이 있게 되면서 시장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많이 빠진 만큼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슬슬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미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됐다라면, 그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였다라면 사실 이게
미국과 중국처럼 한국 시장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지수가 이 부분들 때문에 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거나 뭐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무거운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를 좀 벗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무역 협상이 좀 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 난리가 났었어요. 부산 금년산 80조 원대의 구리 매장이 추정된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자원개발 관련주들이며 뭐 땅만 파는 기업들, 그 근방에 있는 토목 쪽 기업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전형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이슈 때문에 많이 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자, 이성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특징적인 이슈를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금년산의 뭐 80조 원 가량의 이 구리 매장량이 뭐 추정된다. 실제로 이제 오늘 뭐 이구 산업 그밖에 뭐 대창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서원이나 해인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의 특징주로 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구심을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서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산 금년산이라는 곳은 사실 저도 처음 접하는 곳인데, 이 검색을 하게 되니까 이 광안리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산 좀 이 관광지 내에 있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금년산 내에 이런 매장량이 있다 한들 과연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분명히 이제 의구심을 또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 그 기간을 뭐 20년 가량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게 과연 정말 생산성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뉴스에서 좀 발표했던 이 회사가 있습니다. 뭐 주식회사 이 부산국제관광개발,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검색해 봐셔도 좋은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국제관광개발 검색하게 되면 회사에 사이트도 없고 이 대표 전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리송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고, 물론 이게 뭐 사실적으로 뭐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일이 분명 작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보물선이 돈스코이가 있었죠. 그때 뭐 이제 신일그룹 관련주, 뭐 제일제강이 뭐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뭐 일주일 만에 뭐 한 100% 이상 시세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관련주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이슈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얼토당토한 또 되지 않는 이런 뉴스에 굉장히 좀 현혹되고, 실제로 이 정석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나올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대부분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 이렇게 특정돼 있는 그런 재료를 좀 만들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종목이 막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 저는 좀 이게 사기적 사건이라도 조금 좀 숨기고 며칠은 더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사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울산지검에서 3,600톤의 이 매장 추정 확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이 차장 검사가 이 매장 추정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가치 없는 광어권을 빙자하여 합작법인 설립 비용 등 거액을 편취했기 때문에 처벌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거는 사기다라는 어떤 관련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관련주들을 만약에 잡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좀 매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루머를 만드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찌라시라고 하죠. 루머 같은 게 막 이렇게 도는 기사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일찍부터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거 네. 확인하셨었죠? 개장 전부터 막. 네, 확인하셨었어요? 네. 그 기사 나왔을 때 참 별짓 다 한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주가가 반영이 받기 시작하면서 하더니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 토목 건설 쪽에 토목 회사도 올라가고 뭐 땅굴 파는 기업들 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그 근처에 있는 토목 회사 상장돼 있는 회사도 찾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좋은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런 주가를 띄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따른 매매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튀어오른 종목들을 보니까 동합금 제조업체 서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일신동, 지화자본 채굴 장비를 보유한 수산중공업, 그리고 동합금 판매업체 풍산, 이런 그리고 또 몽골에서 구리 및 금광 채굴 사업을 진행한 엘컴텍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내일도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적당히 상승세 나오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이 오늘 관련돼 있는 종목 몇몇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네. 그 주가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한번 진단을 좀 해주세요. 이거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사실 이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고 단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이런 정보를 만드는 뭐 특정 집단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정보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역으로 원치 않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게끔 하는 이런 것인데 종목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구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가장 특징적이기도 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런 종목입니다. 이제 오늘 뭐 상한가 굳어가게 되면서 뭐 2,410원에서 이제 정리를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윗꼬리에 대한 이 마지막에 뭐 추가적인 되돌림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이구산업이 실제로 뒤로 조금만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이구산업에 대해서 정말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죠. 왜? 실제로 이 이구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향 추세 있고 또 중장기 이평선이 이제 상향이 캔들 위에 있으면서 이 역배열의 추세를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전형적인 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던 거죠. 실제로 뭐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전일자의 거래량이 뭐 57,000주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 종목이 단순 이슈 하나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 어쩌면은 그러면은 오늘이 아닌 월요일 날 이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창 역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건 거래량이 조금 터졌습니다. 오늘 많이 터졌지만은 이 역시 이제 어제장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뭐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뭐 35만 주에 뭐 상향 이건 좀 정배열을 기록하고 이전 고점을 뭐 돌파하는 뭐 이런 흐름을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대창이라는 기업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 모멘텀도 없었고 이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을 찾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뚜렷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 앞서서 얘기했던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 매도가 맞고 이 같은 분위기가 뭐 이제 엘컴텍이라던가 이제 해인에서는 조금 이 장중에 이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이 상승폭에 대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구 산업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2,400원입니다. 대창을 본다 하더라도 한 주당 1,300원. 엘컴텍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1,960원입니다. 이 세 종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다 1,000원, 2,000원대의 주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시총만으로 놓고 보다 이걸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1, 2,000원짜리의 이런 소형 개별주를 얼만큼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이게 이런 이성배 전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박정식 전문위원한테 잠깐 뭐 좀 물어봤었어요. 뭘 물어봤냐면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싼 종목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살포시 물어봤는데요. 없죠? 있긴 있는데 네. 시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일단 좀 이게 정확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평가라도 지금 따라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렇게 네.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주말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조정은 분명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원위치에 다시 왔어요. 네. 그랬을 때에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건들지 않는 왜냐면 게 좋다? 제가 차라리 시장이라도 조금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다면 네. 지금 현재 그 조정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반등력을 노릴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저평가 종목을 딱 찍어드렸을 텐데 제가 월요일까지 일단 하락장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 다 때리라 뭐 이런 얘기로 뭐 그냥 들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는 종목 진품 명품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전문위원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분석을 해보고요. 각각의 전문위원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적정 가격 스스로 한번 매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혼자서 매겨보시기 심심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만도죠, 만도.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이 세일 기간인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3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7.6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전문위원분들께서 적정 가격, 만도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실적 부진으로 8%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를 세일 기간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적정 가격을 좀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밑꼬리를 살짝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 친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세 분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정 가격가 그리고 적정 매수가와 목표가 함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곧 외칠 거예요. 다 적으셨죠? 네, 적었습니다. 저 아직 못 해보도록 적었어요. 하겠습니다. 자, 멘트를 더 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우리 박정식 의원부터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만도 적정 매수 가격가는 39,000원, 목표가는 34,000원 본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매수가 31,000원, 목표가 5만 원? 너무 급하게 적으시느라고 5만 원 적으신 거 아니죠? 급하게 적었어요.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배 위원께서는 매수가 34,000원 그리고 목표가 4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가장 타이트하게 세워주신 우리 박정식 위원님의 화이트보드가 가장 눈에 띄네요. 세 분께서 왜 가격을 그렇게 매겨주셨는지 특징적인 부분들 찝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예,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39,000원이고요. 네, 얼마 적으셨죠? 34,000원입니다. 34,000원.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만도에 대한 이 적정 매수 네. 가격. 일단은 만도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저평가라서 좋아하죠. 근데 만도 그리고 만도 말고 또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 이 두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아니에요.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상하게 안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의 약세를 만약에 받는다면 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이게 조금 더 내려오면 39,900원짜리가 딱 지지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근데 저 라인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 차트로 보면은 제가 여기 잡아놨어요. 이렇게 비율 포지션을. 이게 지금 대략 저희 120선 라인과도 맞물리고 또 비율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39,900원 라인을 지지받으면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시장이 약세가 나오다 보니 34,000원 제한적으로 조금 나오면서 횡보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39,900원을 이탈시키면은 추가적으로 대략 29,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하락이 나오고 29,000원 깨지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어드린 거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도랑 한온 시스템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우량하니까 그렇게 시장을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성배 전문위원은 매수가를 34,000원으로 좀 적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바로 사자라는 의견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상승이 확인된 이후에 그때 이 만도라는 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만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1분기 매출이 이제 우리 오늘 뭐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이 YY 기준으로는 뭐 증가했지만은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또 이 부분 역시 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 만도는 이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적합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적 부진에 따른 악재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장성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실적 부진으로 받은 이 주가의 영향이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갈까라는 의구심을 분명 가져볼 필요가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침체로 인해서 이 1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실제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에이다스 부분의 이 사업 확장성도 분명 놓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이 올해 초 이 에이다스에 굉장히 좀 많은 시설 투자도 했고, 이 글로벌 수주 확대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보다도 2분기를 넘어서서 혹은 이 하반기까지 열고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분명 점진적으로 이 외형 성장과 이 수익성에 대한 이 회복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2분기까지 이 중국에 대한 이 구조 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도를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34,000원이면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이 라인이 34,000원대 가격이고,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했던 거는 이제 뭐 이전에 기록했던 최근에 이 압고점을 이제 넘어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는 당분간 이 영향을 조금 이어나갈 수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 상승의 전환을 좀 확인한 이후에 재차 대응을 해도, 왜냐면은 이 최근에 이 상승폭에 따른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만도라는 기업을 접했을 때 이 적정 매수가를 사실 현재가로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하락폭에 있어서의 뭐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61선을 조금 이탈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주봉상으로 전환해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만도는 뭐 바닥권에서 그렇게 큰 상승을 이어나가기보다도 이 어느 정도의 좀 소폭 상승 이후에 뭐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 이 조정의 폭이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뭐 5주선, 10주선, 뭐 20주선 이 단기, 중기 이평선에서 좀 견고하게 지지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매수가에 대한 밴드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32,000원에서 한 34,000원 뭐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목표가를 좀 제일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좀 높였는데, 만도에 대한 평균 매수 감정가는 31,960원입니다. 목표 감정가는 약 41,300원인데요. 박정식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짙었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봐도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특히나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좀 제일 선두권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국 쪽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 연구를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국가별로 이제 점차적으로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기술력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릴 것인, 단계적으로, 먼 미래지만 단계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은 다들 이게 새로운 4차 산업,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에요. 그 부분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실적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턴어라운드가 좀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그 가속도가, 성장하는 속도가 얼마만큼 높냐, 낮냐에 따라서 탄력도 면에서 좀 결정이 될 부분들인데, 그건 추후에 봐야 될 부분들이고, 우선 뭐 올해만 보더라도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놨다.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보게 된다라면 31,000원짜리대 라인은 그래도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됐었죠, 과거에.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 폭만큼 움직였다가 지금 고점을 만드는 그런 4만 원 언저리 때까지 고점을 형성해 줬었는데, 다시 한 차례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4만 원대 후반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목표가를 5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좀 오버슈팅까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리대까지 생각했던 자리대가 5만 원대인데 이게 단기간에 상승해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5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 감정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에 대한 세 분의 적정 가격 주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박정식 위원님. 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예. 저한테 또 뭐 종목 하나 찍어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지금 괜찮으세요, 컨디션? 아, 예. 아니, 조금 더 컨디션을 좀 더 우리 박정식 위원님의 컨디션을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어떤 말이요? 지금 유튜브에 박정식 위원께 네.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유튜브예요? 네. 은총님께서 박정식님 덕분에 대응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시황의 중심을 늘 잡아주셔서 늘 귀를 쫑긋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은총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황에 대한 건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황 빼면 시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중장기 매매 엄청 잘합니다. 중장기 매매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시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려면 언제 베팅을 해야 되냐? 저는 2021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저는 2020년까지 시장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확확 내려가진 않겠죠. 지금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흘러내려갈 겁니다. 왜?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장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시장이 그래도 일정 부분 지금과 같이 올라가잖아요. 2018년도에 쭉 내려왔다가 2019년 돼서 4월 달 쭉 올라가고 다시 또 쭉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상승 장세, 반등력 장세도 또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수익 내시고 중장기 매매는 지금 좀 아닌데 그래도 몇몇 종목들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뭘 잡아도 중장기로 수익 낼 수 있는 시기는 2021년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21년도 중반이나 2021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면 2024년까지 엄청난 대회복 시장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떼돈을 벌고 슈퍼개미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잘하고 계십시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면 2년 남았거든요, 위원님. 네. 2년 동안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배트맨도 그때까지 2021년까지 잘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면 많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랑으로 앞으로도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두 번째 종목 진품 명품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오늘 역시나 장중의 특징주였습니다. 국일재지 살펴볼까요? 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조 기술이 미국의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기대감으로 오늘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1,460원에 마감이 됐고요. 0.6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세 분께서 국일재지에 대한 각자의 적정 가격을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일재지의 자회사죠. 국일그래핀이 발명한 이 신소재 그래핀 제조 기술이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런 호재로 인해서 국일재지 주가가 더욱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런지 이 종목은 과연 진품인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재현 위원하고 이성배 위원께서는 패스 그리고 안 사요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박정신 위원께서는 적정 가격이 1,31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30원을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세 분께서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좀 베팅하기가 일반인들이 베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선수들이 매매할 때는 저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짧게 접근합니다. 대신 이제 요 1,310원이 이탈되면 빠르게 되돌림에 버리는 거죠. 본저 처리로. 저거 톡 찍고 탁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1,310원을 톡 찍고 톡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저거 밀고 내려오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점만 명확하게 유의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탄소 나노튜브, 뭐 그래핀,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관련주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참 그냥 그래요. 그죠? 왜 패스를 출시를 하셨나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국일재지는 실제 어제 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단기 트레이딩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좋아하는 뭐 약간 급등주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미국의 뭐 특허 등록도 완료도 했고 뭐 구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구글이 이제 개발한 이 그래핀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웨이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능도 더 다양하고 이 사용처도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뭐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이 국일재지를 이제 차트를 놓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뭐 최근 3거래일 동안 말이 안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9,800만 주에서 시작을 해서 목요일에 뭐 1억 3천만 주, 오늘 뭐 1억 6천만 주의 가량이 났었고 실제 뭐 시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뭐 매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최근 단기 시세만 놓고 봐도 한 80% 이상의 급등이 났기 때문에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을 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뭐 박정식 의원님께서도 이제 얘기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특징적인 게 분명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 막판에 이제 정말 많은 상승폭을 되돌림을 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간의 차익 실현이 많이 출회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담는 모습도 포착이 됐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계속해서 뭐 상승을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시총 1,700억 원의 이런 회사가 얼만큼의 성장성을 이어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를 놓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시장 최근 급등과 이슈 뭐 주목 뭐 시세 분출에 따른 부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보기엔 많이 늦었죠. 왜? 1,000원에서 2,000원대, 1,900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뭐 하다가 뭐 이제 뭐 종목을 매수를 볼까 매도를 볼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일재지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오늘 비록 음봉으로 좀 밀려내렸지만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이게 차트의 모양새는 참 좋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안 산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좀 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이 그 가격 왔을 때 샀습니다. 사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가. 거의 한 90% 이상은 그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뉴스나 이런 부분도 구글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럴 때 해봐도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요거는 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뭐 자회사가 그렇게 한다라면 그 기술이나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뭐 시간이 된다라면 한 번쯤 그 회사를 찾아가 보고 직접 제 눈으로 찾아본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 뭐 된다라면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우리 정재영 의원의 탐방노트에서 9일 제재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품 명품 종목은요, 넥슨GT입니다. 넥슨GT, 디즈니 넥슨 인수 거절설의 하락. 오락가락하는 소문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는 11,6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 넘게 빠졌는데요. 일단 세 분께서 넥슨GT에 대한 적정 가격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디즈니가 넥슨을 인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때는 상한가까지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밝혀지면서 오늘장에서 8%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신빙성 없는 신기한 테마들이 떠들썩해지는 것 같은데요. 부산의 구리광산, 저희가 좀 전에 이슈에서도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이렇게 반짝 테마주들, 약간 부산의 구리광산하고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넥슨 인수설에 대해서 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일단은 적정 가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깐 기다려드릴게요. 박정식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워낙 꼼꼼하시니까. 네. 자, 일단은 급하게 적었습니다. 네. 적정 가격 8,400원. 네. 이탈 시에는 손절. 네. 목표가는 9,800원 잡아주셨고요. 정재현 위원께서는 오늘 안 사시는 종목이 많아요. 이 종목도 안 사요 적어주셨습니다. 이성배 위원께서는 매수가 1,600원.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높게 잡아주셨어요. 가장 넥슨GT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 분께서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8,400원이면 여기서 한 20%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 내려와야죠. 20% 더 빠져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안 사요가 맞지 않아요? 안 사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시라고요. 와,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그럼 보유하고 계신 네. 분들의 이 희망을 네. 안겨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네. 단가인데, 좀 더 그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그쵸.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 넥슨GT는 2년차 엄청난 적자 기업이고요. 대규모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1,000억짜리의 순자산 가치를 지녔는데 1,000억의 순자산 가치. 근데 이미 시가총액이 4,100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슈가 없어진 이상 못 알아들고 있습니까? 이거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려오면은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 공략은 가능하겠죠. 그 내려왔을 때 기술적으로 공략 가능한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저는 안 건들죠. 당연히 안 건드리는데, 이제 건든다면은 이 정도 가격, 즉 뭐예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2018년 12월 3일 저점, 12월 저점부터 1월 고점까지 폭의 딱 하방 자리 76.4%짜리 8,000 대략 5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딱 터치하고 반등 나올 때 9,900원, 9,800원까지 짧게 끊어먹는 딱 이런 전략, 이런 기술적 포인트가 아닌 이상 이제는 뭐 재미가 없는 종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안 사요. 그거죠? 네. 그럼 자, 이성배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 역시 네. 이 넥슨GT를 패스를 이제 적으려다가 너무 많은 이제 종목 3개 중에 2개를 패스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럼 저는 뭐가 되죠? 사실
나쁜 사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가격 전략을 그나마 이렇게 짚어드린 부분을 좀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 전문위원 세 분 모두 다 좀 비관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넥슨 GT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얘기한 이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도 있지만은 이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향 매출 비중이 대략 한 90%에 다달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게임 규제가 실제 거의 뭐 최고조에 달하는 이런 분위기이고 어떻게 보면은 넥슨에서 이런 우려감과 리스크 때문에 이 매각을 뭐 이게 루머이다 하더라도 이 매각을 시도했던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인수를 받은 이런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알고 거절했던 거죠. 왜 넥슨에서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게임은 이 던전 앤 파이터 게임밖에 하나가 없고 실제로 이 역시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못 이어질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이제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이게 루머라고 밝혀지면은 이 넥슨 GT는 사실적으로 이 차트의 흐름도 꺾일 것이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계속해서 멀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제시한 1,600원 목표가 이제 뭐 1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이 가격은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지지, 이 박스 하단과 이 박스 상단을 노린 이 박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다 안 사요. 를 좀 했는데요. 안 산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변동성이 아마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거예요. 가뜩이라도 시장이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판호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게임주 중에 뭐 넥슨 GT를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기업을 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저는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안 사요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품 명품에서 가려본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에서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단 배트맨 1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10분만 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 확인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0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